사실 이 자리에 설 자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. 왜냐면은 저는 수험 기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. 제가 법무사 공부를 처음 시작한 게 대학교 졸업할 때 무렵이었는데, 그때 제 친구 중에 가장 빨리 결혼한 친구가 있었어요. 네, 그 친구가 이번에 학부형이 됐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, 그 이유가 1차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. 1차 시험에 2011년도에 처음 붙었거든요. 공부는 한 2007년도부터 공부를 했었고요. 그, 그때는 제가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은 그 1차 시험 기간이 길었던 게, 저는 1차 공부를 학원을 다니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로 듣고 그 집 근처 도서관에서만 이제 혼자 공부했는데, 어,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이유가, 혼자 공부하게 되면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아침에 저도 꽤 부지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, 도서관에 가도 일찍 가야 9시면 9시고요. 도서관에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신문 한번 보면 10시예요. 그 아는 사람 얘기 만나면 수다 한번 떨면 10시 반이고요. 그리고 1시간 공부하고 점심 먹어요. 점심 먹고 졸립잖아요. 그럼 자고 일어나면 2시예요.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저녁 일찍 먹잖아요. 한 3시간 공부하고 저녁 먹으면 공부하기가 싫어요. 집에 가요. 그 생활을, 예. 근데 이 중에 제가 보니까 대부분 이제 1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이제 2차는 학원에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얼굴 아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 보면 여기 이제 1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. 딱 두 가지, 이제 저는 이제 1차 공부에 관해서만 이제 말씀드리면,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아침에 무조건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.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책상에 무조건 일찍 앉으셔야 돼요. 적어도 한 8시까지는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셔야 돼요. 그것만 지키시면 한 70%는 합격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제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수험 기간이 길었거든요. 1차 기간이. 저는 이제 2차는 학원에서 1년 과정을 끊고 이제 2011년도 이제 예비 순환부터 들었는데요. 저는 집이 인천이에요. 그 인천에서 1년 내내 통학을 했어요. 통학을 아침에 이제 7시 학원에 오기 위해서 저는 기상 시간이 5시나 4시 40분에 일어났어요. 항상. 그래가지고 학원에 한 도착하면 6시 50분이에요. 그러면 학원이 문이 이제 7시에 7시에 열 때까지 기다리다가 강의실에 들어와서 제가 불을 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무조건 한 7시 반부터는 그 공부를 했어요. 2차 공부를. 1차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아침에 공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요, 오후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졸려가지고 공부가 안 되고요. 저녁에는 저녁을 먹으면 공부하기가 싫어져요. 특히 일요일 날에는 특히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침에 오전에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저는 2차 공부를 하면서 저녁 9시 이후에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. 저는 아침에 무조건 7시 반에 공부를 시작했고, 통상적으로는 학원에서 8시나 9시까지만 딱 공부하고 집에 가서 그냥 잤어요. 집에 가서 공부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요. 그런데도 합격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문제는 늦게까지 공부하고 뭐 15시간, 16시간 공부할 수 있으면 좋죠. 근데 그렇게 가능한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. 그러니까 무조건 오전에 공부 잘 될 때 그때 최대한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, 노순진 예비 법무사님은 이제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, 공부 평소에 이제 열심히 하시면 술 뭐 먹어도 상관없어요. 네, 너무 자주 먹지만 않으시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지장만 없으면 한 달에 한두 번 먹는 거 어때요? 저도 공부 잘 안 되고 할 때는 한 오후 한 4시 정도 됐는데 공부가 안 되면 그냥 집에 갔어요.
그 안 되는데 계속 앉아 있어봤자 오히려 손해거든요. 그때는 오히려 친구 만나서 맥주 한 잔 먹고 일찍 들어가서 자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또 공부하면 되거든요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오늘 내가 술을 먹었으니까 나는 떨어졌다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. 저도 이번에 제동차로 이제 합격을 했는데 제동차 공부하면서도 그술 생각 나면 가끔 친구랑 그 저녁에 삼겹살 먹으면서 소주 한 잔 먹고 그렇게 공부해도 이번에 2차 공부를 한 3개월 정도 좀 못되게 했는데도 이번에 합격했거든요. 그러니까 문제는 평소에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는 문제지 꼭 내가 뭐 술을 먹어서 아니면 일찍 집에 가서 잤기 때문에 떨어지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,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저도 합격기 많이 읽어봤는데 합격기 읽으면서 공감이 안 돼요. 어떻게 사람이 15시간을 공부해 하루에. 예,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오전에 아침에 막 사람들 만나서 그 수다 떠는 시간 없고 한 8시까지 8시부터 책상에 앉아서 꾸준하게 그 수험 기간 내내 한결같이 공부하시면 충분한 시험이고요. 제가 1차 기간이 길었던 거는 그 제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이 시험이 뭐 5년 6년 해야지 붙는 시험은 아니거든요. 한 2년에서 3년이면 합격하는데 넉넉한데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그 하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처럼 6년 7년씩 걸리는 거니까요.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. 이제 1차 이제 수험 기술과 관련돼서는 올해 커트라인이 69.5였어요. 점점 커트라인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19회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목표 점수를 75점을 잡았어요.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냐면 무조건 기본서 한 권하고 저는 기출문제집만 풀었어요. 기출문제집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지금쯤 그 법원 행시가 끝나면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은 그 기출문제만 모아놓은 문제집이 그 출판이 되는 게 있어요. 그 어느 출판사라고는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 서점에 가시면 기출문제만 모아놓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 기본서를 읽으면서 그 기출문제 예를 들어 기본서에 권리의 주체라는 파트를 읽고 나서 그 다음날 그와 관련된 기출문제집을 보고 그 기출된 지문을 기본서에 다 언더라인을 다 했어요. 그래서 기출되지 않은 지문은 아예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전 과목을 기본서에 이제 언더라인 작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는 그 기출된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만 읽었고 기출되지 않은 부분은 아예 안 읽었어요.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그 마음가짐이 한 번 기출됐던 지문이 또 나오면 그건 무조건 맞추겠다. 그리고 그 이외에서 나온 문제는 그냥 틀리겠다 과감히.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고요. 별도로 3월 달에 이제 출판되는 문제집은 별도로 구입을 하지 않았고요. 또 기출되지 않은 뭐 예상 문제라고 돼 있는 문제는 아예 안 풀었어요. 그러니까 기출 문제하고 이제 기출 문제하고 이제 법조문이 중요한데 법조문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전은 따로 안 샀고요. 왜냐하면은 법전을 따로 사면 그 양이 너무 두꺼워요 법전이. 그래서 그 법제처에서 그 법조문만 A4 용지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스프링 제본을 해서 그걸 항상 이렇게 읽었고 그 법조문 읽는 거를 좀 중요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본서 위주로 공부하시는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기본서 읽는 시간보다 조문을 읽는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게 합격하는 데 더 도움이 돼요. 왜냐하면 그 기출문제집을 보면 해설을 보면요 대부분 조문 아니면 판례거든요. 판례도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판례는 안 보셔도 되고요. 계속 그 법원 관련 시험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판례만 표시해 두셨다가 그것만 계속 보시면 돼요. 네, 저처럼 하면은 물론 고득점은 못해요. 한 80점 이상 받기는 좀 힘든데요. 한 75점 정도 받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. 저도 이번에 작년 기득권 떨어지고 한 2월 중순부터 다시 1차 공부를 했는데요. 그렇게 이제 한 3, 4개월
그 방법으로 3, 4개월 해도 이번에 74.5 받아서 합격했거든요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1차는 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그 욕심을 내면 아마 이 중에서도 그 1년 공부했는데도 전과목 기본서 1회독을 채 못하고 시험장 들어가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. 저도 그랬거든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내용을 다 머리에 넣고 가겠다라고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거니까요. 아마 내년에도 커트라인이 뭐 갑자기 상승하지 않는다면 한 75점, 한 71, 2점에서 만약에 커트라인이 형성된다라고 가정한다면요. 한 75점만 목표로 공부하시면 충분하거든요.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법조문하고 기출지문. 기출지문이라고 하는 거는 기출되었던 판례나 절차법 같은 경우는 예규예요. 지엽적인 선례나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판례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포기하셔도 돼요. 괜히 그런 거 다 그 맞겠다라고 덤벼들면은 일단은 회독수가 불가능해요.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시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최신 판례는 아예 안 봤어요. 그 최신 판례 보통 6월 말에 시험을 보면 한 3, 4월 달 출시된 그 나오는 판례들도 이제 자료로 많이 제공이 되는데, 그런 판례에 틀린다라고 해도 75점 정도 맞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. 오히려 그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었던 판례가 나왔을 때 그거를 안 틀리는 것이 합격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거지, 최신 판례나 최신 예규 그런 거 안 봐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.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. 저는 이제 시험이 끝났지만 이제 계속 공부를 이제 스터디 매니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할 거니까, 저는 이제 집이 인천이라서 저도 이제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거든요. 혹시 이 중에서 이제 인천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또 도서관에서 저 마주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다 기억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혹시 저를 기억하시면 저 아는 척 하시면은 또 지금 이제 여기서 하지 못했던 이제 제 수험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. 혹시 저 이제 보시면 꼭 인사하시면은 제가 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어제 밤 11시부터 이제 합격 수기를 이제 박효근 법무사님이 합격 수기 좀 써달라고 해서 부탁을 받고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다 쓰고 나니까 새벽 4시 반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써놓고 이제 본부장님께 이제 이메일만 이제 보내드리면 되니까요. 그 혹시 합격 수기 한번 보시고 좀 많은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